이 동영상은 배움틀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틀 대표 최경민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찾아뵌 이유는 이번에 2020학년도 대입 수십 모집 요강이 있는데 9월이 되면 이제 대입 수십 모집 요강 원서를 쓰고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대입에서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제 모집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면 뭐 남다른 전략으로 막 수시 성공의 키를 찾고 뭐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각 대학별로 있는 수시 모집 요강에 주목해야 되고 또 그 수시 모집 요강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간략한 동영상을 제작했고요. 여기에 보면 컨텐츠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컨텐츠 2도 이제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 1에서는 이 체크 포인트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컨텐츠 2는 다음 동영상이 될 건데 각 대학별로 아주 세분화돼 가지고 체크될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어떤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왜 우리가 수시 모집 요강을 봐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유를 하나 달아놨고요. 실제로 늘 그래요. 수시 성공의 첫걸음은 언제나 꼼꼼하게 모집 요강을 체크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학원 생활 굉장히 오래 했고 이런 입시 전략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 또는 아이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되게 막연하게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한테 그럼 너는 무엇을 알아봤니? 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또 검색을 잘하니까 각종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전문가가 썼다는 글들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그래도 잘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대학에서 뭘 원하는 거고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데 이 대학을 가면 정말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사실을 하나 간과해서 그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신입생 선발의 주체는 대학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각종 전문가들이 됐던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학에 있는 이 모집 요강이라든가 경험치를 분석해서 글을 올려준 거고 실제로 선발 또는 모집을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럼 이 대학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줄 거냐면 가이드라인을 줄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전형을 다 맞춘 학생들을 이러이러한 요건을 체크를 하고 합격 여부를 따질 거야 라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늘 커뮤니티, 블로그, 친구,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입시 정보를 얻고 있는 설정인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입생 선발의 주체는 누구라고? 대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학에서 직접 안내하는 정보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대학 목소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누구라고? 수십 모집 요강인 것이에요. 즉 대입 성공을 위해서는 언제나 수십 모집 요강을 사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말할 건 무엇이냐면 수십 모집 요강에서 체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체크 포인트들을 보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크게 6가지로 제가 좀 나눠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전형 요약, 당연히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변경사항들은 무엇인지, 복수 지원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지원 자격, 그 다음에 일정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 그 다음에 세부 전형 방법들에서 총 여기에 6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놨고요. 긴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형 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이다 라고 있는데 제가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전형 요약을 일부 발췌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좀 작은 글씨긴 한데 전형 하나 써 있고 전형 요소 이렇게 좀 써 있어요. 자, 다음 입니다. 여기 보면 경희대 건데 여기 보면 요 3번에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쭉 써 있죠.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그것들이 OX에서 정확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학교도 일반고, 자율고, 특수고, 목적고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 명시하는 방법과 내용은 분명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전형 요약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수시로 어떤 전형들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1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형별로 전형 요소가 2번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즉 본인이 지원 가능한 전형. 이 3번이 되겠죠. 그죠? 학교라든지 각종 전형들 종류가 써 있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해 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지금 이제 4번이라고 써 있는 건 지금 현재 뭐가 될 거냐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올해랑 그 다음에 작년이랑 이런 거예요. 2019 학년도에는 어떠한 전형을 어떻게 체크했습니다 라고 지금 써 있죠. 여기 봐요.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돌아가는 거. 2020 학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뽑을 거야 라고 써 있어요. 즉 이번에 올해와 전년도 전형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바뀌는 부분에 당연히 어떻게 더 포커스를 두고 강점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복수 지원 허용 여부 및 범위입니다 라고 써 있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 역시 이번 거 한번 발췌한 거예요. 2020 학년도 거고 동국대 수시 전형 여기서 복수 지원 허용 범위인데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 금지다 라고 써 있고 학생부 종합에 있는 전형명과 지원 가능 횟수, 논술, 실기 이런 식으로 전혀 써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한 대학의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수시, 즉 6장까지 가능하잖아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 지원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아니에요. 막상 수시 지원 대학을 파악하다 보면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한 대학과 전형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시 지원 대학은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선정된 대학들의 폭이 넓지 않거든요. 또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한테 유리한 하나에서 한 3개 정도 이런 전형 요소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는데 그러한 전형 요소들로 구성된 수시 전형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수 지원은 합격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 확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복수 지원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전형별 선발 인원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에요. 실제로 저랑 상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치를 봤을 때 예전에 가장 많은 실수 하나가 선발 인원을 체크하지 않고 수시 지원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2020 학년도 한국외대 LD, LT 학부전형병 선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입학 정원이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써 있어요. 써 있거든요. 학계까지. 근데 모집 요강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만 준비했으면 지원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보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특기 전형장에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는 정시와 같이 단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다양한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전형에 따른 학과 선발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선발 규모나 선발 형태, 즉 학부냐, 학과냐, 계열 모집이냐 등이 다 다르게 적용되니까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여기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에 보면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과 모집 전형에 지원 자격이랑 전형 방법은 모두 똑같은데 선발 모집 단원에서 차이를 보이거든요. 즉 직접적으로 변경한 전형명에서도 보이다시피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은 계열 모집 단원이고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은 학과 모집 단위로 선발해요. 모집 단위를 구별해서 선발하는 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강조해서 선발하겠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즉 너무 어려운 말인데 전형별로 선발 인원은 어떻게 다른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입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자, 이번에 체크해 볼 것은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것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전형별 별도의 지원 자격 요건이 꼭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어촌 학생 전형처럼 전형이 가진 특수성에 따라서 국가보훈 대상자라든가 특수교육 대상자,
지역 인재 전형과 같은 개인적인 환경 또는 지역에 따른 조건을 제한해 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한 조건에 적용되는 이 전형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굉장히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망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서 자신이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하나의 샘플인데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실기에서 졸업 연도라든가 고교 유형이라든가 이래서 자격이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요약해서 쭉 전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건국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기 추천이냐 학교 추천이냐 그럼 내용도 쭉 써 있죠.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느냐 또는 해당 고교에서 추천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자격에 맞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단락 볼게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전형 일정을 하나 볼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 전형 방법을 하나 볼 건데, 전형 일정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많이들 간과들 하시는데, 일단 전형 일정의 경우는 합격의 탈락의 문제를 떠나서 도전의 기회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수험생들이 전형 일정을 통해서 원서 접수 기간과 서류 제출 기간, 대학별 고사 일정 등을 확인해야 돼요. 보통 2022학년도 요번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2019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예요. 근데 이 기간에 모든 대학의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3일 정도, 요 정도만 원수 접수 기간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모집 요강에 써있는 원서 접수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추가로 원서 접수 마감 시간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18시, 즉 오후 6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대학에 따라서 오후 5시가 될 수도 있고요. 오후 7시가 될 수도 있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마감 시간도 체크하셔가지고 경쟁률 현황 파악하시고 시간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전형 일정에서 대학별 고사 일정도 있죠. 희망 대학 중에서 대학별 고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시고 이에 맞춰서 지원 전략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 단락 볼게요. 그 다음에 세부 전형 방법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샘플로 따놓은 게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과 평가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지금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이런 것도 써 있어요. 교과 등급 점수랑 비교과 활용 방법이다라고 써 있는데, 하나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논술, 실기, 수능 등의 몇 개의 전형 요소로 결합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지원할 전형을 선택할 때 해당 전형에서 어떤 전형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는지를, 반영 비율은 또 어느 정도인지를,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는지, 또 적용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쟁력 대비 지원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유불리를 따져서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학생부 반영 방법도 수시 모집 요강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수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방법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효과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 전 교과, 과목을 반영하고 석차 등급을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 반영 교과 및 반영 비율, 점수 활용 지표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다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은 전 학년, 전 교과의 전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반영하는 반면에 중앙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있죠. 우선 국, 수, 영, 사회 또는 과학 이 중에서 상위 10과목의 석차 등급만을 활용하거든요. 즉 본인의 교과 성적을 학년별, 과목별로 나누어서 유불리 따져보고요. 석차 반영 방법상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몇 가지 체크할 포인트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드렸고요. 대학별 입시의 가이드라인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늘 체크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대학별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고, 이 모집 요강을 보면서 이 동영상을 한 번만 같이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갖다 체크하면 되는 거였지, 이걸 체크하니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였지, 지금 한 1,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이때 바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정도 차원에서 동영상을 봐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2에서는 중요 몇 개 대학들 뽑아내서 제가 입시 요강 분석해서 앞에 말했던 이 체크 포인트와 비교해서 한번 체크를 더 해드리는 영상을 제가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움틀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제작된 동영상을 대표 최경민이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